지난 주말에 날씨가 많이 추웠지. 너무 추워서 주말에 집에만 있었다는 분들도 계실 끼고, 아이고 코로나19 상황 엄중해가지고 주말에 있었다 하는 분도 계실 깁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강화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언제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지,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어떤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감염넷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도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63명이었었는데요. 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아직 그 확진자 수가 꺾이지가 않고 계속 증가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1월 말에 보면 우리가 11월 25일에서 11월 1일까지 한 주 동안 확진자 수가 807명이었는데요. 네네. 네. 12월 초쯤 되면은 1,311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주 동안은 1,988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2,000명 정도가 네. 지금 한 주 단위로 보시면 거의 증가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네네. 뭐 최근에는 뭐 300명 이상이 계속 5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확진자 추이 그래프로 보면은 이 계속 증가세가 있지 꺾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400명을 넘기는 게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저희 병원도 보면 응급의료센터에 거의 예전에는 며칠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매일 거의 폐렴으로 왔는데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들이 네. 상당히 많고 또 저희 위중증 병상도 좋아지거나 호전이 돼서 병원으로 2차 병원으로 의료원으로 전원을 보내면 바로 입원이 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정말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우려되는 상황이구나는 게 피부로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확진자 수도 확진자 수지만 보니까 이제는 뭐 어디를 할 거 없이 부산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더 우려되는 게 계속 미접종했던 분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이 또 중증으로 유행되는 경우가 너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백신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상 가동률인데요. 부산은 지금 네.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중환자 이제 전담 치료 병상 같은 경우에 우리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지금 63개 중에서 지금 50개가 가동돼서 거의 80% 정도, 79.4% 거의 80%고요. 네. 일반 병상도 지금 계속 확충을 하고는 있는데 네. 671개 중에서 523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77.9% 거의 80% 가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생활치료병상 같은 경우도 1,405개에서 가동률이 한 66.7%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지고 병상이 모자라게 되면 부산의 코로나19 환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작년 겨울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갑자기 막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그때 이제 대구나 다른 인근 경남 쪽으로 이렇게 우리 확진자분들이 이제 옮겨갔던 전원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예. 네.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또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기저질환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또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 생활치료센터하고 의료기관이 배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중증 병상도 계속 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거 하나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에서 몇 명은 3차 접종을 했는데도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조금 엄밀히 말하면요. 예. 그 네 분이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 감염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네. 이 네 분 중에 2명은 얀센 접종을 하신 분인데 2차로 얀센을 그대로 하신 분이 있고 화이자로 2차로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돌파. 그러니까 이분들은 2차 접종을 하고 돌파 감염이 됐지만
이 뭐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추가 접종을 한 상황에서 이제 돌파가 된 네. 분들이고요. 음. 나머지 2명에서는 아스트라 2번 맞고 화이자 3차로 하신 분하고 화이자를 3번 다 3차 접종하신 분에서 이번에 오미크론 돌파 감염이 생겼는데 네. 다행히 이분들은 현재는 모두 경증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오미크론에 의해서 돌파 감염 사례는 향후에는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게 예. 이런 사례가 나온다 해가지고 3차 접종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유행하고 있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네. 네. 그 예방 효과도 90% 정도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고 향후에 이제 아마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이제 유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오미크론 감염이 됐을 때 중증 예방 효과가 90% 이르거든요. 그리고 감염 예방도 한 70% 있다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3차 접종을 절대 망설이시면 안 되시고요. 바로바로 접종하셔야 되고 특히 백신 접종을 아직 기본 접종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서 1, 2차 기본 접종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 확진자 중에서 미접종인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가는 위험도도 더 높고 또 상당합니다. 예, 3차까지 맞아가지고 감염이 된다면은 감염이 된 분도 계신데 이제 그러면은 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빨리 백신을 맞으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너무 확진자 그런 와중에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오늘부터 수도권 학교는 전면 등교 중단한다 하는데 부산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 정부 방침으로는 각 지역의 감염 사항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전면 등교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아마 각 학교가 이제 판단을 하게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한 6분의 5 정도 이내로 밀집도를 유지를 하게 하고 중고등학교는 한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조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역을 강화를 했는데 이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토요일 날에 이제 드디어 이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좀 중단하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로 이제 바로 이제 조치가 이제 강화되어서 시행이 됐는데요. 보통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 검사를 하러 가는 시간들이 대개 보면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일부터 상당히 지금 날씨도 추워진 데다가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게나 식당 뭐 여러 이제 번화가에도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 게 이동량이 많이 준 게 눈에 보이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때부터는 좀 이 확산세가 좀 꺾이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도를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잘 그렇죠. 따르고는 있는데 보니까 또 몰래 영업하다가 걸리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번 거리두기 성공의 관건은 뭐가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네. 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협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보상을 하는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또 부산시에서도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은 또 모임도 많고 그리고 그동안 못 모였던 걸 모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으시지만 가능한 한 이 모임을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꼭 모여야 된다면 그런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시면 꼭 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죠. 네. 그 환기를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 들어가면 먼저 창문이 다 닫혀 있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추우니까 네. 약간 열어놓는 창문 한 2개 정도를 좀 열어두게 하고 가능한 한 또 마스크를 좀 식사 외에는 착용을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아유, 그러게요. 근데 또 이제 또 걱정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코로나19 유행이 2024년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예. 안담한 마음이 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들으니까 네네. 제가 작년이 기억나거든요. 작년에 처음 코로나 유행이 시작될 때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는데 네. 그때 저보고 이제 언제 유행이 종식될 것 같으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종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네. 종식은 안 되죠. 음. 근데 그때 딱 바로 기준이 뭐냐면 결국 백신 치료제가 언제 나올 거냐 그렇지. 이 부분이었는데 네. 최소한 아무리 뭐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을 집중하더라도 1, 2년은 걸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 1, 2년 이상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바로 현실이 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변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가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통제되고 잡히지가 않으면 언제든지 변이가 나오면 힘들다는 게 이번 델타와 오미크론을 통해서 확실히 좀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제 마음은 이런 실내 다중이용 시설 같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환기가 잘 되는 그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의료 시스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 그리고 병상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이게 2022년 또는 2003년 어느 정도 통제가 되든 아니면 24년이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크게 이상의 큰 제약이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치료약 이제 얘기가 나와서 교수님 네. 지금 여쭙겠는데 지난주 네네.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 뭐 셀트리온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뭐 많이 의료진들이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뭐 어떤 상황입니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에 나오는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전에 알파 베니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좋은 걸로 많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델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예.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상당히 바이러스 조금 억제가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레크로나주가 또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쓸 약이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걸 쓰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사용을 적극하고는 있는데 네. 좀 더 추이를 좀 봐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 혹시 또 3차 접종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때는 환기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시는데 부산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3차 접종, 특히 얀센 접종하셨던 분들은 2차 접종이겠죠. 이 3차 접종, 2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주 이제 이 위기를 넘기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접종을 한 이후에 얼마나 면역 지속 기간이 지속될지에 따라서 4차 접종도 고려해야 되는데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